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빚어진 데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의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이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SNS에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의 이름으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하는 정황이 오늘 오전에 포착된 바가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 카메라에 비친 그 주식 거래 정황에 대해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 거래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 이름이 이제 이춘석의 이름이 아니라 보좌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 뭐 저도 지금 언론으로만 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본회의장에서 이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뭐 예를 들면 그 음란 동영상을 봤던 경우도 있고 또 그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장에서 코인 거래했다 이런 의혹에 해서 결국은 이제 징계까지 받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그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논란이 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의원들이 저걸 바꾸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게 차명 거래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에서 만약에 저게 차명 거래일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실하게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저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해명을 보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잘못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해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춘석 위원장도 할 말을 해야죠 말해요. 저걸 그냥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4선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되는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자기 보좌관에 그냥 주식 거래를 갖다 자기가 그러면 그걸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걸 해명이라 하고 있으면 그럼 국민들 이 삼복 무대에 열받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분은 또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그럼 자기 보좌관에 그럼 주식을 갖다 자신이 직접 하고 있었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작년 10월달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이분이 그냥 보좌관 이 주식 거래를 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 그때도 그게 약간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자신은 이제 쉽게 말하면 차명 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을 피해가겠다는 해명인데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회 보좌진이 그렇게 더군다나 이 거래한 주식이 이 자체가 네이버 주식입니다. 네이버 주식은 본인이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AI를 또 더군다나 담당하는 그런 분과위원장을 이춘석 위원장이 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네이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의 그 쉽게 말하면 기업 경영인을 갖다가 정부에 많이 참여시킨 것도 지금 이상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지만은 또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수위에서 인수위원격인 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하는 그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해명을 한다는 이 자체가 법적으로도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본인은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당시 정권 초기에 그 6개월 만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회의에서 주고받은 체류 따봉 그거 하나로 원내대표 날아간 겁니다. 예. 그런 정도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해명이 필요한 것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체리따봉 메시지에 비유를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 언론사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지금 주식 거래 규모가 억대인데다가 차명 계좌다. 지금 여러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원내대표 할 때 여러 차례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정 급한 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잠시 나가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게 좋지 안에서 굳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춘석 의원 자리가 뒷자리일 거예요. 4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맨 뒷열이나 뭐 그 바로 앞열,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착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기자들이요. 일부러 그 맨 뒷열에 당 지도부나 상임위원장, 중진 의원들 걸 집중적으로 봐요. 그런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래 관심 있는 거는 저 정치적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발적으로 걸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본회의장에서 그 의정과 관련 없는 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저 자체로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 아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명 거래일 경우 차명 거래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차명 거래이면 두 가지가 법이 다 위반되잖아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윤리법 두 가지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도 빨리 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일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지금 이춘석 그 위원장이 한 해명은 조금 제가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갖고 갔다. 보통 요즘 그 남의 핸드폰 경우에는 되게 다 비밀번호가 그렇죠. 있어요. 비밀번호 있어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건지 아닌지. 그리고 보통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저도 본회의장에 있을 때 뭘 안 가져가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화를 해서 보좌진들이 그 국회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하거든요. 본회의장 안에. 그런 측면에서 저 해명 갖고는 아직은 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 고발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그 주식 거래를 본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이번도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때도 이게 찍혔는데 이게 뭐 보좌관 자기가 직접 이제 거래한 것까지는 안 찍혔어요. 그 화면만 이리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건 보좌관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관심 깊게 그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그 내용까지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자신이 금융실명제법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걸 입에하면 어떤 지금 처벌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색한 변명으로 조금 전에 우리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비밀번호 다 입력해가지고 장건장치 풀지 못하면은 지 엄마 아빠도 그 아이 핸드폰 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 보장한 핸드폰을 갖다 자기는 열어가지고 그 보장하는 그럼 잠금 장치도 없이 그런 핸드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금방 조사해 보면은 말 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주식 거래한 내용이 그 보좌진은 국회의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말 어디 장소에서 말 거래한 사실 그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해명한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진솔하게 그냥 이건 잘못된 걸 인정해버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전 적절치 않다 그러고 던지고 그리고 이제
국회 윤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처벌 이런 걸 예.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춘석 위원장은 우선 차명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니까요.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 중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특검은 8년 전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보시죠. 여전히 강압 수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말씀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어리석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8년여 만에 입장이 바뀐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건희 특검팀이 바로 이 장면을 꺼내 든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피의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주변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의 반응까지 언급했는데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초대형 국가 망신 사태, 초특급 추적 사태가 벌어졌구나. 나라의 국격, 개인의 인격 다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 국민들이 그리고 뭐 모든 자범들도 다 빤스 투쟁할 거 아니에요. 빤스 저항하고 이게 말이 돼? 이걸 그냥 내버려도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호미가래 특검이다. 지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언론에 이렇게 시시콜콜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그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던 걸 언급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당시 그 특검 검사였죠. 굉장히 엄격하게 그다음에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가지고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출석해서.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피의자로서의 권리거든요. 나는 그 재판 과정에서 나의 진실 여부를 따지겠다. 그건 그 권리지만 체포영장의 절차에 응하는 것은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최소한 우리나라 일반 상식적인 모든 시민들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평범한 시민들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고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법 위에 특권을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란 지위에 빠져 있다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법 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까 몇몇 분이 얘기했지만 국격에도 정말 큰 손상이고요.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개인의 인격마저도 그냥 시궁창에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조사를 받되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격과 인격이 모두 손상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체포에 응해서 수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 소곡 공방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언더웨어 그러니까 속옷 논란이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속옷 차림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특검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 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이나 또 안 끌려가려고 하는 당사자나 이게 참 대한민국 망신이거든 이게. 제가 그때 2018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으로서 그때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서울구치소 내에 이렇게 국정조사 청문회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자기 발로 나와서 그때 청문을 임했어요. 근데 본인한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질문이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나 안 해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교도관들을 자기 방에 데려가 달라고. 근데 어떻게 불러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집업 내란죄 그 재판에도 지금 나가지도 않고 또 특검 수사에도 아무 실익이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망신만 당하는 저는 특검이 왜 나가 이런 판단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이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너무 형편없이 무너뜨리는 그 모습보다는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정중하게 특검도 예우를 갖추면서도 본인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안 나가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행사 재판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안 하겠다는 그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법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끌고 나와서 그 뭐 그냥 그 볼상사람 모습을 전 세계에 그렇게 애신에 타진되는 그 모습을 특검도 뭘 그런 걸 기대합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MB나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어요. 이런 때는 방문조사 수사 형식으로 서울구치소 내에 별도 공간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하면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도 윤 전 대통령도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던 시절 8년 전 최순실 씨가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했던 그 장면을 소환한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쯤에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섰죠. 지난 24시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어제 오후 이 시간쯤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기자와 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 과거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김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김현 의원님 저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저 TV조선 있을 때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TV조선 재승인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필리버스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목소리 높이시는 거 보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신동욱 의원의 말이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5시간쯤 발언이 이어간 신 의원은 밤 9시 5분쯤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하라면서 부추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원내대표께서 지금 계속 하라고 그러시는데 덕담입니까? 아니면 한번 이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내려간다고 그랬다. 또 화장실 다니. 한 번도 제가 화장실 못 갔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신동욱 의원. 밤 11시 반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발언한 뒤에 내려왔고요. 이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서 방송법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며 반박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텅 빈 국무위원석에서 혼자 앉아 지켜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필리버스터를 오랫동안 했는데 많이 해보셨죠? 예, 저 한 3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초선 의원 때 2016년에 저도 한 7시간 20몇 분을 했어요. 그때는 저렇게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쭉 했었던 기억이 그래서 나는데. 일부러 물도 안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약간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만 계속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제한 토론과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의사진행 방해고요.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으로 돼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그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찬송가 부르는 분도 있고 성경책을 그냥 쭉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잠시만요. 지금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마치고 방송법이 곧 오후 4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언론의 여러 오보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것 같고, 천성산 사건이나 황유미 반도체 백혈병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제적의원 3분의 3 이상의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박선원 의원,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김준영 의원, 박은정 의원, 손설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불 안에 한글이나 방송 한자로 3법 가운데 가장 가 또는 먼저 불을 기재하면 상정된 됩니다. 방송법 어제 오후 가 또는 4시 부 1분에 외에 본회의에 올랐고요. 문자나 기호를 전해드린 표시하면 것처럼 국내 무효로 신동욱 처리되며 의원이 첫 타자로 반대 투표용지에 토론을 시작을 어떠한 했습니다. 표시도 하지 이제 않을 경우 24시간이 뒷건으로 지났기 처리됨을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제한 이상으로 토론 설명을 종결 마치고 동의에 투표를 관한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 수기투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을 강제로 종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9명 이상이면 찬성이 되는데 범여권 의석으로만 해도 충분히 종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법에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전자투표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도 저 투표장 별도에 그 자기 의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저 그 투표소가 있습니다. 따로 설치된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돼 있고 원래 헌법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기명 가부를 그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이 표결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필리버스터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방송법 표결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5분의 3 이제 가결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현재 의석은 171석이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안 두고 이제 조국 핵신당이 예.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거는 이제 토론 종료 결과는 나올 게 뻔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법에 이제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이제 가결될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절차는 이제 8월 이제 임시국회는 이제 휴일을 하고 휴지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름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여야 간에도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듣기에는 저거 끝나고 나서요 바로 그 두 번째 법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아,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예, 두 번째 법을 상정을 하면 그거는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자동으로. 왜냐하면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8월 16일인가 그때 다음 그 8월 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임시국회가. 그럼 임시국회가 열리면 오늘 상정된 필리버스터를 한 법은 자동으로 그때 그 상정돼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엔 요거 끝나고 그 대체로 절차가 끝나면 5시 조금 넘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법을 상정해서 그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들어가고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방송법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지금 곧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건 지난해 7월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 때 이후 1년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3분 만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을 해서 지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제적 의원 298명, 29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79명,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 법안이 상당히 많았어요. 5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방송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예. 정청래 대표의 결정이었던 건가요? 뭐 꼭 정청래 대표 혼자 결정은 아닌 거고요. 제가 알기에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방송법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예. 순서대로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산업 현장 방문하고 여러 노동 이슈가 부각되면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관련법이 먼저 처리되는 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만연됐었는데 아마도 그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추석 전후에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언론법 같은 경우는 정청래 위원장이 옛날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어요. 이 방송법과 관련된 그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법에 대해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뭔가 관심이 더 많은 것도 영향을 줬다 보입니다. 예,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 입김을 공영방송에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이제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그런 이제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언론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참여를 이제 폭넓게 이제 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이사회 중심의 어떤 그런 KBS 사장 대표 선출 방식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법안이 지금 이제 통과가 지금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KBS 사장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 3개월 내에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법 그리고 MBC, EBS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뭐 예상은 그래도 노란봉투법을 먼저 해가지고 이 노란봉투법은 원샷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상법 개정안이나 세제 개편안 이런 걸로 주식량도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어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정치적 판단을 갖다 그래도 방송법부터 먼저 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지금 종결 표결을 진행 중이고요. 종결 표결이 끝나면 이제 법안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그런가 하면 본회의 도중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포착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보인 김모 씨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가 된 겁니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웃음 이모티콘도 보이시죠?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 정치인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결사 반대했던 송 비대위원장,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지도부가 며칠 전까지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아직 형기가 사면 복권을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걸 인용할 만큼 아직 형기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거는 저는 지도부의
이 권위와 신뢰마저도 네.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국내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하는 문자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정도 되면 더군다나 그 기자들이 바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과거에 보면요 일부 의원 중에는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분도 예. 있어요. 뭐 제가 굳이 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이 소위 정치 구단이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시켜서 자기의 의사를 그 언론에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저 경우는 정말 그대로 잘못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건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그 사면복권과 관련돼서는 여야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게 있어요. 예.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고 나면 오히려 거론된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제1야당이 보수의 본산이 맞나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 긴장감, 절박감이라는 게 저런 이제 문자 주고받은 내용 보면은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작태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 전체를 갖다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상대도 하지 않겠다. 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국립묘지 가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이게 진영 정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강대강 극대극 지금 현재 대치가 불가분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원내대표의 지위를 넘어가지고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내용은 8.15 광복절 사면 관련해서 야당의 뭐 그런 추천의 입장이 이런 부분도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분들이 과연 그러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정도의 이런 레벨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구실을 만들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자기도 저렇게 사면 복권 대상자를 추천까지 해놓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치의 ABCD 차원인데 이거는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분위기라면은 지금 이제 수석 부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려 주는 거지. 저걸 가지고 본인이 막 저게 참. 정말 마치 사면 거래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사면 거래로 비춰지는 거죠. 처사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싸우고 그냥 사신 결단을 낼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저런 막후에서 저런 거래나 하는 저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라 그러겠냐고요. 국민들은 또 뭐 어떻게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이요. 강대강 극대극 대치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라, 악역은 내가 맡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죠. 정 대표는 선명성을 내세운 메시지로 당심을 잡는 데 성공한 만큼 강경 행보로 입지 굳히기에 나설 전망인데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 때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어요.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청래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분이에요. 여당 대표가 야당 해산 결의 이거는 야당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지나치게 강성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는 다른 후보들보다 나 조경태가 더 낫다. 네, 아무래도 이분이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조경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 취임 일성에서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오늘 당대표 예방에서도 야당 패싱을 공식화했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화만 쏙 빼놓고 진보 진영의 야당과만 인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실천을 할 수밖에 없죠.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지 예. 사람이 아닌 것과는 인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뭐 표현이 그런데 아마 사람이 아니다, 뭐 그렇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란과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국정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저는 여야가 협치로 갈지 아니면 대결로 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에 찬성했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과 반성을 한 것이니까 악수를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조금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 여야 관계가 복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관계도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